아직 5월인데 연일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봄은 짧고 금방 지나가버려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더울수록 챙겨야 할 것은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야 하고요.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가장 뜨거운 오후 시간에는 장시간 밖에 있으면 안 되고요. 네, 다 잘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저 귀찮기만 하네요. 네, 집에 선크림도 남아있는데 말이죠. 네. 네, 하지만 더운 날씨가 좋을 때도 있어요. 달콤한 빙수, 시원한 냉면, 그리고 오늘 제가 먹었던 스무디까지 이렇게 맛있는 여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덥고 지치는 오후 1시입니다.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여름에 할 수 있는 신나는 일을 떠올리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5월 27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이 정말 여름의 보상품, 여름의 보상품은 정말 아이스크림, 빙수, 냉면, 네. 모밀국수, 비빔국수 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뭐 빙수 업체들은 이제 뭐 성수기죠. 부드러운 빙수 있잖아요. 눈꽃 빙수. 네. 이런 것도 맛있을 것 같고. 여름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여름 찬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아, 저희 엄마가 요리를 이렇게 막 쏙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콩국수예요. 네. 저는 콩국수 여름에 먹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콩국수. 응. 콩국수 중국집 거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훨씬 그죠. 맛있죠. 국물 맛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콩을 진짜 거의 다 갈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농도가 중요하잖아요. 농도. 맞아요. 진해야 되거든요. 네, 안 진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팩 콩국수는 안 진한 경우가 많은데 역시 직접 하는 어머님표 콩국수를 그렇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는 분도 있다. 나중에 우리들의 요리왕 할 때 콩국수도 한번 해보죠. 그러게요. 네, 재밌을 것 아마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요. 요새는 또 믹서기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각장애인도 콩국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게 됩니다. 많이 더워요, 그죠? 스무디는 뭐 드셨어요? 유자 스무디. 유자. 왜요? 이게 맛있다 그래서. 아, 맛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가는 그 단골 네. 찻집 있잖아요. 네네네. 그 직접 그 레시피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뭐 달라요? 특별해요? 직접 만든 거니까 뭐 따로 레시피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직접 만든 레시피이기 때문에 뭔가 뭐 색다르겠죠. 네, 유자 스무디는 다른 데 없다고 해요. 그럴 리가? 그런가요? 그건 아닐 알겠습니다. 텐데. 네,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래요. 그 여름에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옥희 씨는? 여름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휴가가 많잖아요. 휴가, 여름하면 휴가니까 여행 가고 싶죠? 근데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매여 있네요. 네, 옥희 씨가 이제 매일매일 방송하는 게 올해 들어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가 아니라 처음이기 때문에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정보가 가득한 날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 전해드리고, 우리들의 길라잡이에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회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정보톡톡에서는 문화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요.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5월 27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듣고 계십니다.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연결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연수 및 교육 소식 그리고 보조기기 수리사업 소식 준비되어 있네요. 한시련의 정책팀 강환식 팀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연수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연수를 좀 하게 되는 건지? 예, 이 연수가 이제 벌써 한 4, 5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그 시각장애인 기관이 복지관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전국에 보면 네. 이제 관련 이제 복지관들이 한 열 몇 군데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 또 관장님들이 계신 복지관들이 있어요. 네. 이런 복지관들이 서로 간에 이제 교류가 없고 그다음에 관련 정보나 이런 게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같이 이제 사업이나 아니면 또 공동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복지관에 계신 분들, 종사자분들하고 또 관장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또 그 이런 이제 그 사례 같은 것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1박 2일로 저희가 그 하는 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언제 진행이 됩니까? 예, 이 프로그램은 7월 2일에서 3일에 진행이 되고요. 경북 문경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먼 곳으로 또 가네요. 예. 네, 1박 2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다음은 전국 심화 재활교육 소식입니다. 어떤 네, 교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국 심화재활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이 시각장애인들 분들 중에도 이렇게 지부나 지회 또 지도자 분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또 시각장애인 계에서 또 앞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시각장애인들이. 네. 이분들이 사실은 최신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뭐 업무 관리라든지 또 회계 관리라든지 또 뭐 이렇게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모이셔가지고 교육을 해서 또 이렇게 역량을 또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언제 열리나요? 예, 이거는 7월 16일, 17일 날 충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보조기기 수리 사업을 실시한다는데 네, 예. 수리 서비스 대상 기기는 어떤 건가요? 현재까지는 이제 그 심스 인터내셔널에서 나온 책마루 LX, 한 손에 LX, 네. 그다음에 U2, 그다음에 책마루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더 확대를 하겠죠. 확대할 다른 수도 제품으로. 있다. 네, 그렇군요. 수리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 궁금한데요. 이게 다 수리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부품 교체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네. 뭐 키라든지 점자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키패드, 그다음에 멤브레인 스위치, 뭐 스크롤키, 이어폰잭, 마이크로잭, 뭐 DC 전원 이런 쪽에 분량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USB라든지 뭐 이런 펑션키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체해드리고요. 책마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쪽이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교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버튼 많이 누르시다 보면 마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어폰을 뺐다 꼈다 하면 또 마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수리가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군요. 키보드 같은 것도 많이 또 망가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이 수리 서비스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수리 비용이거든요.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무상보증 기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리 비용이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아마 이제 수리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아마 그 부품에 대해서 실비를 받고 수리를 해드리는 걸로 지금 정책상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수리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 어떻게 또 의뢰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요. 주홍식 선생님한테 수리 의뢰를 하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02-950-0141입니다. 950-0141. 예, 맞습니다. 담당자는 주홍식 담당자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직원 연수 그리고 전국 심화 재활교육 소식과 함께 보조기기 수리사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이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그리고 시각장애인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 역사 문화체험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떤 체험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한성백제박물관 황경미 학예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백제박물관 상반기 시각장애인 역사 문화체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 네. 체험 프로그램은 여는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네. 시각장애인들에게 문화복지를 목적으로 그 상설 전시 내용을 담은 촉각도록을 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네.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마음으로 느끼는 백제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마음으로 느끼는 백제의 이야기라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우선 기본적인 그 전통적인 오방색을 개념으로 네. 백제의 대표 유물의 색깔 이미지를 살펴보고 네. 이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 초콜릿 만들기를 통해서 백제뿐만 아니라 고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백제도 이해하고 초콜릿 만들면서 재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네요. 네. 네. 네,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건가요? 네, 참가 대상은 시각장애인이시면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교육비 또한 무료입니다. 네. 그럼 일정이나 체험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체험 장소는 저희 박물관에서 주로 체험 가능하시고요. 네. 혹시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박물관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각장애인 단체로 우선 저희와 일정 조율을 하시면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개인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네. 최소한 시각장애인 분들 한 10명 이상이시면 수업을 되도록이면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편의를 맞춰주시네요. 그러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이 체험을 진행한다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건가요? 이 박물관이 네. 어디 있는 거죠? 저희 박물관은 네. 2012년에 개관했는데요. 예전에 백제 유적지가 있었던 몽촌토성이 남아있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 네. 서울에 있는 건가요? 예. 아, 네네네.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역사 문화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예,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홍보과 전화번호는 2152번에 5836번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2152에 5836이요? 예. 네네네. 지역번호 02겠고요. 네. 그럼 2015 상반기 역사 문화체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하반기에도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예, 하반기뿐만 아니라 저희 이 교육 프로그램 역사문화체험이 2013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요. 네. 촉각도록이랑 체험 위주로 꾸준히 운영 중에 있으니까 네. 예,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네.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정말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으로 느끼는 백제의 이야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성백제박물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백제박물관 황경미 학예사였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코너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네, 5월 27일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영상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죠. 카메라듀서의 영상미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아, 네. 순철 씨는 물레동에 철공소 거리가 있는 거 아셨어요? 저는 철공소 자체가 뭔지 잘 몰라요. 철공소가 뭐 하는 곳이죠? 철물점은 알겠는데 철공소가 뭐 하는 곳인지. 그렇게 그 철물점에 들어가는 파는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네, 그런 대장간 같은 건가요? 네, 약간 이렇게 큰 공장도 아니고 약간 소규모의 가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고 용접하고 그런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의 모양을 만드는 곳. 이라고 또 이해를 하면 되는군요. 네네. 저는 이런 거리가 구로에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물레동에도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영상 보고. 그렇군요. 그런데 물레동에 있는 철공소 거리에는 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네. 예,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죠. 당시에는 조금 우리가 좀 내성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니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에는 좀 흘러보낸 같이 또 대화도 하고 술도 한잔 먹고 등산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더라고 이상하게. 네, 그래요. 인터뷰 내용 말고는 영상의 정보들을 거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정보들이 있었는지. 자, 그래서 영상 해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부분 해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이 물레 철공소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 카메라가 먼저 쫙 한번 훑으면서 보여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철공소 거리 느낌. 오래된 간판, 시멘트가 벗겨진 벽, 회색 건물, 시커먼 먼지, 철을 가는 소음 등등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약간은 좀 오래되고 차갑고 낡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거리예요. 네. 그런데 이곳에는 조금 다른 게 있다라는 걸 힌트로 보여주는 게 벽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그 벽에 그래피티라고 해서 스프레이로 사람 얼굴이나 글자 같은 거를 이렇게 장난스럽게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작은 화살표 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살표 이정표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레 예술 공장. 물레예술공장. 네. 뭔가 진짜 다른 철공사하고는 좀 다른 그쵸?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철공소 거리의 물레예술공장. 그래요. 네. 오, 희한한데. 네, 이어서 그 용접할 때 얼굴에 불꽃이 튀지 말라고 되는 마스크가 있거든요. 이 마스크를 크게 조형물로 만든 게 나오면서요. 네. 주제 자막이 뜹니다. 물레예술 창작촌, 철 들고 예술하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영상미학 내용이 철과 예술의 만남인 거예요. 자, 그러게요. 사실 이제 공장과 예술. 그래서 물레예술공장이니까 뭔가 좀 호응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술과 공장, 네. 철과 예술.
그래, 그게 어울릴까요, 과연? 인터뷰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과연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에 참 다양한 게 있구나, 갈 데가 참 많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네. 네. 이 예술촌이 물레역 7번 출구로 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이 영상 찍을 때가 비가 오는 날씨였어요. 철공소 사람들은 비를 맞아가면서도 작업에 열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철공소들 한편에 예술가들이 하나 둘 모여서요. 작업실과 카페 같은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벽에는 알록달록하게 벽화도 그렸고요. 그리고 아까 순철 씨가 말씀하셨듯이 인터뷰로 철공소에서 일하는 남자분이 말하죠. 네. 이 예술가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좀 어울리기 힘들었다. 네. 그런데 같이 뭐 대화도 해보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친해졌다. 이렇게 네.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거예요. 정말 뭔가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완전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둘이 합쳐지니까 기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네. 그거죠. 네. 그 제 생각에는 예술가나 철공소 사람들이나 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뭔가를 손으로 만든다는 비슷한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대화하기가 뭔가 색다른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근데 느낌도 이제 사실 들고. 손으로 만든다라고 보면 철공과 예술이 좀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이제 기억에 이제 맴도는 거죠. 내 기억에는 예술과 철공이 뭐가 어울릴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내성적이었는데 굉장히 술도 마셔보고 등산도 해보니까 네네네.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은 분야. 그러니까 같은 분야는 아닌데 다른 분야이면서도 같은 분야 같은 것. 그렇죠. 그게 이제 손으로 한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된 거군요. 그죠. 연결고리가 된 거죠. 손으로 네.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그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전혀 색다른 분야의 친구를 만나니까 그 그러니까요. 인생의 색다른 즐거움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은 방송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가 그죠. 거의 많은데 방송하는 사람들과 뭔가 그 교직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또 이런 만남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둘 다 말로 하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렇게 예를 들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이제 예술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두 번째 영상 볼게요.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작품만 봐도 판단을 하면 작품이 힘이 좋아서 이질적이잖아요. 뭐 철분 일을 하는 노동일 하시는 분이나 또 예술인네하고 작가 작업실 차 틀어 앉아서 뽐내고 있는 예술가나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줬어요. 친구 되기의 과정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나가고 그리고 공간도 서로 빌려주고 같이 작업도 하고. 네, 이제는 예술가의 인터뷰가 이제 나오겠군요. 그쵸. 네. 이 예술촌에서 작업하는 예술가 남자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자막에 은퇴 후 구석구석 걸어 만난 우리 동네라고 나와요. 제 생각에는 이 예술가 남자분이 뭐 은퇴 후에 예술가가 되기로 하고 이 물레 예술촌에 거의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 작업실에서 다른 예술가 남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철공소를 개조한 작업실이라 좀 이렇게 휑한 느낌이 드는 작업실이에요. 네. 그 긴 의자가 기역자 모양으로 있는데요. 두 사람이 거기 각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래된 창문이 있고 간이 개수대가 있고 그리고 작업대가 있고요. 벽과 바닥에는 따로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시멘트 칠한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요. 이 작업소에서 만든 작품들이 놓여 있어요. 최두수 씨가 만든 콜드 인압 콘크리트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콘크리트 가루가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고요. 네. 그 가운데 작은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TV가 두껍게 발린 콘크리트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TV의 몸통은 콘크리트에 쌓여 있고 화면만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 화면도 뿌옇게 이 먼지에 가려진 듯이 뿌옇게 나와서 영상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네. 이 콜드 인압 콘크리트가 제 생각에는 차가운 콘크리트로 가득 찬 아니면 뭐 차갑게 가득 찬 콘크리트 뭐 이런 뜻이 아닐까 하는데 콘크리트에 쌓인 TV 이 작품이 무슨 의미로 만든 걸까요? 우리의 그 시대상을 네.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 왜요? 차가운 또 사람들, 디지털 기기에 쌓여 있는 사람들, 그 디지털 기기에 쌓이는 사람들이 콘크리트 위를 달린다. 오, 달라 보인다 사람이야. 네.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제가 당황하셨어요?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족만 하는 사람이 아니군요. 아, 그럼요. 네. 아, 제 생각에 현대 예술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네, 제 해석도 틀리지 않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리고 이대일 씨가 만든 레퀴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레퀴엠은 애도하는 노래 혹은 미사곡이라는 뜻인데요. 이 레퀴엠 작품은 작은 나룻배를 옆으로 뉘어놨어요. 옛날에 이런 배에 관을 싣고 떠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흰 끈이 이 배를 칭칭 두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관을 들고 갈 때 관에 흰 끈을 두르고 그 끈을 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배에 가는 감은 이 흰 끈 때문에 좀 장례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레퀴엠이 또 그런 풍이잖아요, 사실. 네. 천국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의 또 풍의 음악이 또 레퀴엠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배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천국으로 이렇게 수월하게 가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원래 들어요. 원래 천국 가는 길은 좀 뭐 험난하기도 해요. 이렇게 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그렇습니다. 거. 네. 자, 인터뷰에서는 철공소 사람들과 예술가들이 처음엔 서로 어울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좀 서로 이해하고 공간도 빌려주는 그런 사이가 됐다고 나왔는데 뭐. 네, 여기에 예술가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예술가들이 많이 있던 그 서울에 원래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네. 예술가 동네. 어딘지 딱 떠오르는 데가 홍대 있어요. 네, 정도 그쵸. 되겠죠. 뭐 네. 대학로나. 홍대는 뭐 주로 음악하는 사람들, 네. 대학로에는 연극하는 사람들. 이렇게 홍대와 대학로가 서울의 그 예술촌 이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변질됐죠. 그냥 놀자판. 그냥 놀러 가는 곳이 된 거예요. 유흥거리, 상업적. 땅값도 비싸졌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거기엔 많은 체인점들이 있고 그렇죠. 많은, 커피 전문점들, 네, 커피 전문점도 있고 술집, 네, 노래방 네. 네, 등이 있고. 그래서 좀 예술과는 멀어진 그런 거리가 됐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모이면서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 예술가들이 이렇게 땅값이 오르면서 이제 밀려난 거 아닙니까? 홍대, 그쵸. 대학로로. 그래서 다른 예술촌이 생겨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네. 땅값이 싼 물레에 모이게 된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예술가들과 철공소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동거 비슷하게 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세월의 흐름에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예술가들이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뒷방으로 밀려나게 된 건데 그 밀려난 장소가 같은 계열 손으로 하는 그렇죠. 일을 하는 철공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구나라는 거군요. 네, 그죠. 재밌죠. 그리고 네. 이 또 철공소가 되게 소음이 심한 그런 동네잖아요. 철을 이렇게 용접도 하고 사실 철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하기엔 좀 집중하기 좀 어려운. 그런데 그 예술가들도 막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이런 철공소의 소음이 전혀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소음을 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겠지. 원래 여기는 소음이 심한 동네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해요. 야, 생각하기 나름이죠. 생각하기 나름이네. 그래요. 계속 영상을 또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세 번째 영상 볼까요?
네, 음악만 나오는데. 네, 왜 음악만 나오냐면 네. 여기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예술가들과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 예술가들이 또 다른 작업실에 모여서 한창 개인적으로 작업 중인데요. 공간이 넓어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서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작업실은 좀 깔끔하고 조명도 밝고 내부도 많이 바꿔놔서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작업실이에요. 이 작업실에서 이미 완성된 것들 그리고 만들고 있는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나무 조각을 깎아서 치즈 조각으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진짜같이 진짜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종 그림들을 그려서 벽에 걸어놓기도 했고요. 한 남자 예술가는 가죽을 나무판에 핀으로 고정시켜서 모자처럼 만드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이 가죽 작업에 필요한 가위나 송곳 그리고 펜치 같은 공구들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실에 고양이가 같이 살아요. 사람과 고양이. 밖에 뭐 신기한 게 있는지 창밖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고 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네. 네, 요새 우리 조카가 동물 울음소리를 동물 이름 딱 대면 흉내를 내요. 고양이도 하나요, 그러면? 네, 고양이 하면 냐옹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딸이 있는데 돼지 하면은 꿀꿀을 꾸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꾀꾀 이러고 발음을 못해서. 그렇죠. 받침을 못해요. 받침을 못하는데 이제 저희 조카는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오리 하면 깨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꽉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꽉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꽉꽉 이래요. 목소리를 긁어. 목소리 긁는 걸 생후 3개월부터 했어요. 관찰력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돼지 할 때도 꾸꾸인데 꾸꾸. 네, 이렇게 잠깐 조카 자랑하셨고. 네, 이렇게 물레 철공소 거리에는 곳곳에 철공소를 개조한 작업실이 있지만요. 물레 예술 공장이라고 해서 예술만을 위한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4층짜리 큰 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는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는 공동 작업장이 있고요. 2층에는 영화나 공연을 볼 수 있는 박스 시어터, 그리고 3층엔 공짜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나 그 예술가들이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부엌, 그리고 음반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도 있고요. 전시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엔요. 예술가들이 잠자고 쉬고 지낼 수 있는 숙박 공간도 있습니다. 뭐 홍대나 대학로 남부럽지 않네요. 그죠? 뭐 예술의 거리에서 그냥 유흥의 거리로 탈바꿈한 홍대나 이 대학로보다 훨씬 예술 씬답네요. 그죠? 진짜 홍대 씬 이러는데 이제 홍대 씬은 거의 강남 씬 돼버린 지 오래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정말 진정한 예술 씬은 물레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물레 예술공장과 예술촌이 의외로 볼거리가 좀 이렇게 생기고 있는 중이라서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이제 마지막 영상 볼까요? 네. 건물을 가진 사람, 또 주민, 그다음에 여기 세입자로 있는 철공소 분들 또는 아니면 자영업자들, 예술가들, 그게 다 다르지만 살아가는 면은 다 똑같잖아요. 언젠가는 변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좀 서서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음악만 들으면 뭔가 훈훈한 마무리가 예상되는데요. 네, 이 마지막 영상은요. 예술공장 건물에 있는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몇 가지 보여주다가 예술가의 인터뷰로 끝이 납니다. 네. 그 작품들을 소개하자면 영화 레옹 아시죠? 네. 그 레옹의 한 장면을 여러 각도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작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꽃과 나무 그림도 있고 선글라스에 사람 손이 비친 작품도 있고요. 레고처럼 독특하게 만들어진 작은 조각상 등등 이렇게 뭔가 새로운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요. 인터뷰에서는 사람마다 하는 일은 좀 다 다르지만
살아가는 면은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물레예술촌 철과 예술의 공존 이런 게 다 뭐 당연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네, 이제는 뭐 뭔가 꽤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울린다. 맞아.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나오는 자막은요. 네. 뉴욕의 소호보다 파리의 몽마르트보다 매력 있게 찾고 싶게 오래 머물게입니다. 뉴욕의 소호가 있고 파리의 몽마르트가 있고 이렇게 예술가 거리가 외국에 있다면 우리나라엔 이제 물레가 있다. 이런 거죠. 물레 참 굉장히 예술가들을 위한 그리고 철공사들을 위한 그런 거리가 됐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고요. 네. 또 변질되지 않았으면. 네. 또 사람들이 오면 변질된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오면 뭔가 또 생겨요. 계속. 야 이때다. 여기가 블루오션이야. 이러면서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제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되네요. 네, 물레는 정말 예술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네. 좀 더 발전한다면 외국인들도 찾을 수 있는 이색 명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서울 이런 데 보면 도시적이고 그쵸. 뭔가 고풍스럽지 못하고 다 이제 밀어버리고 이제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물레동에 있는 예술촌이 정말 새로운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또 사람들 많이 오면 또 변질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쨌든 새로운 관광 명소도 좋고 또 예술인들 그리고 철공사들이 마음껏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이제 전체 영상 해설을 다시 한번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벽에 그려진 벽화, 오래된 철공소가 밀집된 거리, 그리고 물레예술공장, 자막 물레예술창작촌 철들고 예술하고, 물레역 7번 출구, 철공소 사람들이 비오는 날씨에도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쇳소리, 쇳냄새 가득했던 공간에 예술가가 하나, 둘 둥지를 틀었습니다. 재미있는 벽화와 철공소를 개조한 작업실. 차가운 철과 뜨거운 예술의 묘한 동거.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제1기공 최재은 대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니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에는 좀 흘러보낸 같이 또 대화도 하고 술도 한잔 먹고 등산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더라고 이상하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철공소들. 은퇴 후 구석구석 걸어 만난 우리 동네.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의 최영식 씨가 찾아간 곳은 한 예술가의 작업실입니다. 작업실과 철공소를 오가며 이들의 오작교가 된 주민. 최두수의 작품 콜드 인압 콘크리트. TV에 콘크리트를 두껍게 발라 작업실 한편에 놨습니다. TV 화면으로 물고기가 뿌옇게 보입니다. 이질적이잖아요. 시각예술가 박지원. 노동일 하시는 분이나 또 예술인네하고 작가 작업실 차 틀어 앉아서 뽐내고 있는 예술가나.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줬어요. 친구 되기의 과정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나가고 그리고 공간도 서로 빌려주고 같이 작업도 하고. 나룻배를 옆으로 뉘어놓은 작품 2대1의 레퀴엠도 있습니다. 이곳은 예술가들의 또 다른 공동 작업실. 나무로 만든 치즈. 펜으로 그린 그림과 작업실에 사는 고양이.
그리고 가죽 공예를 하는 남자. 젊은 작가들과 이들의 열정. 그리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 철과 공간을 나누는 독특한 마을. 건물을 가진 사람 또 주민, 예술과 마을 그다음에 네트워크 여기 최영식. 세입자로 있는 철공소 분들 또는 아니면 자영업자들, 예술가들, 그게 다 다른데 다르지만 살아가는 면은 다 똑같잖아요. 언젠가는 변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좀 서서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막 뉴욕의 소호보다, 파리의 몽마르트보다 매력 있게, 찾고 싶게, 오래 머물게. 네, 여러분은 지금 KTV 퍼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옥희 씨의 흥미진진한 해설로 영상여행을 다녀왔고요. 다음은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에는 문화정보 톡톡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영화나 공연이나 전시, 그리고 각종 문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쳐가는 수요일 아닙니까? 오키 씨가. 네. 왜 저라고 딱 집으세요? 아, 오키 씨 항상 수요일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지쳐가는 수요일에 힘이 되는 정보가 오키 씨가 가득한 날. 아니에요. 저 힘 불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을 그래요. 낼 여러분들을 수 있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정보 톡톡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네. 모두들 펜과 종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펜과 종이. 왜요? 적어야 되거든요. 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얼마나 많길래 그래. 뭐 오늘 무슨 달이에요? 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바로 그날. 뭐 이런 거.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그날. 더 데이. 네. 오늘은 바로 마지막 주 수요일이군요. 네,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문화가 있는 날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아우, 정말 정보가 많았어요. 네. 할인되는 것도 많고 이 날을 맞춰서 공연도 많이 하고. 그죠,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문화를 즐기라고 이렇게 각종 혜택이 있는 날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었죠. 그래요. 네. 그렇다면 정말로 펜과 종이를 준비해가지고 어떤 것을 즐길지 잘 체크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주 수요일이니까요. 그래요. 영화나 공연이 할인한다는 거는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요. 우리 방송 팟캐스트를 찾아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네.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방송을 찾아보시면 영화가 50% 할인한다.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특별한 문화가 소식을 좀 원합니다. 저는. 네, 먼저 문화재청이 준비한 각 지역의 문화재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 이제 프로그램. 우리 문화재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럼요. 이제 우리 역사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문화재. 전국 곳곳에서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직접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생생한 문화재, 그리고 살아 숨쉬는 향교와 서원 활용 사업 등을 운영합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주요 프로그램은요, 향교나 서원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가 있고요. 향교나 서원은 그 옛날에 학교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문학 강좌가 열리나 봐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전통 국악 공연, 풍물놀이, 근대 음악 공연, 그리고 명사 특강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대도시를 포함해서 20개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도 이런 문화재와 관련된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다 찾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쵸. 네, 그래요. 세종시에도 있겠고, 네, 제가 그러니까. 사는 천안에도 있겠고.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미리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것도 알려주셔야죠. 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요. 문화재청 누리집 www.cha.go.kr 네. 차에 게재된 안내 책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문화재청을 검색하셔도 나올 것 그럼요. 같고요. 네, 요새는 일일이 주소를 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녹색창, 네. 사랑하는 녹색창을 통해서 문화재청을 검색하시면 문화재청을. 됩니다. 요새 녹색창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있거든요. 네. 자, 다음은 오케스트라 공연 소식이네요. 네. 그 공연 제목이 꿈과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입니다. 그래요. 오이고 음악이 나오는데. 아, 이건가 봐요. 제목만 봐도 정말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은데 음악도 멋있다. 네, 그냥 뭔가 꿈을 꿈꾸는 것 같죠. 네. 꿈의 오케스트라니까. 네. 이 행사는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소외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합주를 통해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군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데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공연을 하는 건가요? 네네네. 이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에서는요. 난타 공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난타 공연, 두구닥. 네, 그리고 뮤지컬 레미제라블, 맘마미아, 그리고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주제곡 등 귀에 익숙한 곡들을 연주합니다. 네. 레미제라블에서 유명한 곡이라면 원데이 모어가 있겠죠. 아, 그래요?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 원데이 모 이런 식으로 하는. 오늘 또 페이스북에 올라갈 거 생겼네. 이거 뭐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도 올라갑니다. 우리 페이스북 저기 KTV 라디오는 한마디만 하도 올라가요. 그 짧은 동영상으로 뭐 3초씩 막 이렇게 막 올리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원데이 모. 그렇습니다. 네, 그런 노래군요. 네, 그 맘마미아는 가수 아바의 주제곡들로 이렇게 꾸려지는 그렇죠. 뮤지컬이죠. 하니.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퀸, 네. 뭐, 하지 말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뭐, 라스트 카니발 이런 게 있겠고요. 네. 이렇게 유명한 곡들,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연주하면서 문화예술 행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요. 오케스트라 하면 조금 졸려. 지루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악장 사이에 박수를 쳐야 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공연하는 곡들을 보니까 듣고 싶어요. 어떤 노래인지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연주하는지 듣고 싶네요. 그렇죠. 들으려면 오늘 오후 5시입니다. 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가시면요.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와 대학로 마로니에 공연. 참 선선한 저녁에 뭔가 어울리고 이쪽에 가면 정말 선선하게 바람도 쐬면서 클래식도 들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것도 볼 수 있고. 조합이 참 좋아요. 네. 네. 또 다른 문화가 있는 날 소식이 있나요? 네, 또 있죠. 오늘은요. 경복궁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거. 이건 뭐 아시고. 그래요.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명품 국악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국악이 나와야 되는데 네. 명품 클래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 바로 끊으셨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요. 박물관 선생님과 함께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정말 유명한 동아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썩은 동아줄을 안 타고 정말 멋진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는 해와 달 이야기. 순철 씨도 이런 연극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죽느냐 이거. 그렇군요. 정말 문화가 있는 날은 다채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때문에 저희 방송이 다채로워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이 없었으면 우리 방송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6월 문화가 있는 날도 또 기대해보죠. 그럼요. 네. 최고의 다운로드 수를 기대하며
자, 오늘은 마쳐야겠네요. 네, 오늘 문화정보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5월 27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